어느 시상식. 제1회 코리아 브랜드 대상. 주요 부문 시상이 한창인데요. 그래서 올해 핫 아이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트로피를 가져가실 분은 누구실지 후보 중에 참석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갑자기 노필터 애드리브를 쏟아내는 진행자. 원래 이 정도 시상식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수상자는 기분 좋게 넘기는데 저만 와서 받은 거는 또 아니겠죠. 반면 스스로 크게 당황한 진행자. 올해 남자 배우상 이정훈 축하드립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멘트를 이어가 보는데요. 이정훈 씨는 지난해 영화 정커스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는 왕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투약 혐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또다시 제어가 안 되는 진행자의 혀. 약으로 망하고 으로 흥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왕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폭주하던 진행자는 시상식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요. 이래봬도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인 기백. 그는 정오뉴스 앵커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정오뉴스입니다. 게다가 사내 이미지도 꽤 좋았는데요. 송하나 완전 금수저라면서요? 집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 덕에 메인 앵커감으로도 거론되고 있었죠. 9시 메인 앵커 가겠다. 아니 그러면 남자 아나운서 최초 아닌가? 그런데 그때 저거 네 남편 아니야? 그때 카메라 앞으로 들어오는 남자. 김상훈이 내 마누라랑 굴러먹은 아내의 외도에 열이 받은 남자는 아예 앵커석으로 쳐들어오는데요. 내 마누라랑 굴러먹은 전화의 오로자식 김상훈의 신상을 하시랍니다. 이에 최선을 다해 수습해보려는 기백.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하지만 네,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결국 기대의 방송 사고가 터져버리죠. 저기 이 일로 과민한 속이 뒤집어진 기백. 나 진짜 뉴스 괜찮은 건가? 그때 폐지라뇨 국장님. 한 예능 작가가 국장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일단 당장 펑크난 출연자부터 섭외해. 당연하죠. 폐지가 웬 말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나 3분 아니 나 1분이면 가 1분. 함께 탄 기백의 대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 아무튼 버텨. 내가 금방 갈게. 알았지? 그리고 하필 그때 라고. 엘리베이터마저 멈춰버리는데요. 송기백 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엘리베이터 고장 시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더 위험해요. 그렇게 진실을 감춘 채 멀쩡한 척을 하던 기백은 결국 진실을 토해내고 마는데. 방구? 안 쌌어요. 그리고 방구가 아니라 방귀. 우주의 목소리에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하지만 기백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 상황이 못 견디게 수치스러웠지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잠시 후 옷 갈아입기 바쁘게 불려가는 기백. 그건 펑크난 DJ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였는데요. 올려. 안녕하십니까? 실거주는 남자 1일 DJ 아나운서 송기백입니다. 그런데 또 무진장 차려내는 기백. 안개 덮인 우포 늪은 새들의 세상이다. 그는 단 한 번의 버벅거림도 없이 그 어려운 시를 모두 읽어내는데 딕션 또 왜 이렇게 좋아해요? 누구니? 송기백 아나운서요. 그 똥쟁. 김바다 시인의 우포 늪이었습니다. 그런 기백에게 관심이 생긴 우주. 이 송기백 아나가 완전 금수저라서 아쉬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던데. 뉴스 이미지 때문에 예능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수록 우주의 촉은 강하게 깜빡였죠. 나 왠지 저기 서는데. 한편 그날 밤 한강뷰 아파트로 들어서는 기백.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영 가시방석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예능이요? 메인 앵커는커녕 예능 출연 지시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앵커야? 봐봐 송하나가 이거 코비가 아니야. 그리고 그 예능 담당자는 바로 우주였죠. 결국 촬영일이 다가오고 많은 팬들을 이끌고 도착한 인기 출연자 비엔. 사진 안 돼요. 찍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 커플 신발. 오 마이 갓, 시터했는데. 웃으며 대기실로 들어온 피에는 리미티드 라며 국내 트리피스 들어왔다며. 스탭들에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 새끼 보고 딴 거 신으라 그래. 그리고 그 진상은 피씨 안녕하세요. 왔어.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강약 약강이었는데요. 이야, 근데 여기 PNC만 있어요? Sure. 그런데 그런 피엔의 모습을 다 엿들어버린 기백. 저 뒤에 소파에서 잤어요. 깊게. 이어 잠시 후 오늘 경기 정말 빅매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 두 사람은 각 팀의 센터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초반부터 실력 발휘를 하는 기백. 경기백이 던집니다. 아웃됩니다. 그러더니 계속 피엔만을 노리는데 공도 돌고 끝내 그는 불꽃슛까지 날려버리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표정이 안 좋아지는 제작진들. 내가 예능인을 데려오랬지 피고왕을 데려오랬냐? 그 말에 결국 우주가 나서는데요. 왜 자꾸 PN만 맞춰요? 그것도 머리만? 우리 유니폼부터 아까 먹은 도시락까지 싹 다 PN 팬들이랑 광고주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그 순간 재채기를 참지 못한 기백은 제대로 감전이 되고 마는데 잠시 후 송기백 씨! 다행히 정신을 차린 기백. 괜찮아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밖으로 나온 기백. 뭐랬길래 정전이야. 꼭 듣보들이 사고를 쳐? 피에는 계속해서 기백을 건드리는데요. 설마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 역대급. 어그로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기백. 형, 저 마음에 안 들죠? 보는 눈 많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이씨, 진짜 너 뭐하냐? 그러나 피에는 그런 제작진들에게까지 짜증을 내는데요. 아유, 미친. 또 미안하댄다. 그때 박진복! 피엔의 본명을 부르며 다가오는 기백.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크레이지였어. 오늘 촬영 접어. 이 또라이도 빨리 치워. 정신 차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러 온 거야. 미친 개 같은 너한테 갑질 당하러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그렇게 피엔에게 참교육을 시켜주는데 너 그렇게 사람 고마운 줄 모르고 살면 결국 사람으로 망해. 이 반드시 망할 놈아! 그 참교육의 마무리는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되먹지 못할 새끼야! 다행히 실현되지 않았지요. 미쳤어요? 그리고 기백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기백은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왜 속으로 생각만 하던 말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냐고. 심지어 어제 그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나잖아. 그럼에도 마음에 없는 말은 도무지 나오질 않았는데요. 모두 다 제 잘못은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은 아니지. 한편 결국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받은 우주. 막방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기백도 정은뉴스에서 잘리고 마는데요. 그냥 좀 쉰다고 생각을 하자. 이어 김 팀장은 기백에게 엉뚱한 일을 맡기죠. 야, 브랜드 대상. 이거 송하나가 하자. 송하나 당분간 스케줄 없잖아. 앞으로만 그냥 계속 쉴 텐데 뭐. 이에 간신히 참고 있던 기백은 혹 쉬어. 쉬면서. 뭘 자꾸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근하면 팀장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그게 쉬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그때 사무실로 들어오는 우주. 그리고 똥 밟으셨어요? 똥. 그 발냄새 심한 거 모르세요? 하지만 기백의 노필터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개념이 없는 거야. 너 나가 임마. 복수할 겁니다. 그래요? 그 순간 갑자기 돌아온 기백의 통제력. 죄송합니다.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우주가 따라 나오죠.
감전사고 이후에 병원 가봤어요? 아니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말에 우주가 그를 잡아 끄는데요. 병원 가요. 내가 돈가스 사줄게. 그리고 그날 밤 탈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기백 씨 뇌에 있는 병변이 마치 치매 증상처럼 감정 조절의 불균형과 성격 변화 등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5. 오! 된다. 기백의 증세는 사라져 있었는데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시상식에 갈채비를 하는 기백.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그렇게 시상식장으로 온 우주는 우주. 웬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죠. 오랜만이네. 이 남자는 사실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타 정원이었는데요. 좋은 그 맘이라 있어. 우리 정원이랑은 친한가 봐요? 아니요. 그럼 이만. 이어 그때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 행사 진행을 맡았어요. 송기백? 기백과도 아는 척을 하는 정원. 아니 나 너 아나운서 된 거 알고 있었어. 형, 나 옷 갈아입어야 돼서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한 아나운서로 돌아온 기백. 제1회 코리아 브랜드 대상 영광스러운 사회와 시상을 맡은 JBC 아나운서 송기백입니다. 그는 실력 있는 아나운서답게 진행을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올해 핫 아이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또또 올레치킨 박성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 기름 좀 잡으실게요. 재채기를 하더니 폭주하기 시작하는 기백. 이정훈 씨는 지난해 영화 정커스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는 왕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투약 혐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그 결과 인트로의 참사가 벌어졌던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왕 죄송합니다. 이에 얼마 후 홍기백 징계 떴더라? 그런 기백이 마음에 걸리는 우주. 진짜 그때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된 건 아니겠지. 그런 우주 앞에 정원이 나타납니다. 아니 나 여기 근처 왔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너희 미용실 가던 길이었는데. 하지만 우주는 정원을 다시 볼 마음이 없었죠. 그냥 가. 나도 가봐야 돼. 그런데 영 모양이 빠지는 정원. 너까지 질척거리기 있냐 빠방아. 어우 창피해. 사실 그 차는 차 너무 좋은데 뭐가 창피해? 우주와 정원이 사귀던 시절 장만했던 차였는데요. 이제 오빠 새벽 콜 시간 맞춘다고 미리 가서 터미널에서 밤 안 새도 되고 현장에서 대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데이트도 멀리 갈 수 있고. 맞아. 우리 오빠 안전하게 잘 부탁해 빠방아. 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아주 멀어진 상태였죠. 한편 그 시각 예, 형 잘 지내셨죠? 집주인의 전화를 받은 기백.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면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맘대로 살라고 할 때 언제고? 아니, 사실 이 집과 차 모두 기백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형 집인데 형 맘대로 하셔야죠. 그럼요. 예.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덕에 바닷바람을 쐬러 오는 기백.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놀러 나온 거니까 그냥 놀자. 하지만 바닷바람도 기백의 혀를 막지 못하는데요. 송사리 한 마리가 안 잡히냐? 용왕이 와도 송사리는 안 잡혀. 여긴 바다잖아. 송사리는 민물고기고. 빡빡하게. 야, 낚시는 원래 기다리면 해초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이상해졌어. 너 변했어 알아? 결국 잠시 자리를 피한 기백은 멋진 바위 하나를 발견하죠. 이어 그곳에 올라보는 기백. 운동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한편 그 시각 장소 답사를 하러 온 우주.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송기백 아니야? 기백을 발견하고 다가간 그녀는 아 혼자서 뭐 하는 거야? 기백의 의도를 제대로 오해해버리죠. 송기백 씨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주의 얼굴도 보기 싫은 기백. 아니 나한테 말 걸지 마요. 아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왜 자꾸 잊을만 하면 내 앞에 나타나? 왜 웃지 말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서게 되는데 진정해. 아 위험해. 아니 사라지라고 좀 내지. 그 순간 얼마 전 감전 사고를 당한 기백은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팩폭 스위치가 켜지고 있었죠. 미친 개 같은 너한테 갑질 당하러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되먹지 못할 새끼야! 그 결과 정직 처분을 받은 기백. 그래도 오랜 꿈인 뉴스 앵커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진심과 진실로 시청자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JBC 뉴스 송기백이었습니다. 한편 오늘도 파이팅이 넘치는 예능 작가 우주. 다 같이 산다 이거 된다니까 뭘 모르네. 하지만 방송가에서 우주는 이미 한물간 작가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올드하대 감 떨어졌대 구성도 미지근 섭외는 보나마나 꽝. 그 팩폭에 아파할 새도 없이 이 구석진 팀을 찾아온 한 여자. 하이 헬로 봉수. 그녀는 다름 아닌 새로운 작가였죠. 이하영 작가가 우리 팀에 합류하기로 했어. 운우주 메인에 이하영 세컨이면 든든하지. 이 오묘한 분위기에 막내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이하영 작가. 그게 누군데요? 전설의 막내. 상상 초월. 한때 사고뭉치 막내 작가였던 하영. 경기도 광주? 우리 전라도 광주 가야 되잖아. 어떻게 그걸 착각해? 학교 선배도 있다며. 어떡하죠? 그런 하영의 뒷수습은 늘 우주의 몫이었죠. 우주 선배도 간 막내 따짓 했을 때라 정신없었을 텐데 대단했대. 그러나 알고 보니 호랑이 새끼였던 하영. 우주 선배한테 일을 워낙 잘 배운 거지. 하영 선배한테 다른 팀에서 메인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 결과 우주의 팀은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팀 다 꾸려서 한참 으쌰으쌰 하다가 하영 선배가 나가버렸지. 그런 하영이 잘 나가는 작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나 같았으면 보기 껄끄러울 것 같은데 우주 언니 괜찮을까요? 그 시각 팩폭 스위치가 꺼진 때를 떠올려보는 기백. 송기백 씨 미쳤어요? 기백 씨 그래요. 이에 그는 우주가 스위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에요? 그때 우주는 한 기획사 앞에 나가 있었죠. 선배. 이제 얼굴을 보네. 이어 간절히 섭외를 해보는 우주. 우리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역사가 있는데 나 좀 도와줘요. 응? 그러나 아 그리고 솔직히 편성 확정도 아니라며. 완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마는데 가자. 선배. 그 순간 우주 작가, 갑자기 나타나 우주의 길을 세워주는 정원.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에? 나랑 캐스팅 얘기 좀 하자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전 남자친구인 정원의 덕을 볼 생각이 없었죠.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자리를 뜬 우주는 그곳까지 찾아온 기백을 만나는데요. 내가 알아낸 것 같아요. 곧바로 테스트를 해보는 기백. 36 8 어? 아니 내 나이는 33 아 그러나 스위치는 도무지 꺼지질 않는데요. 아니 온 작가 얼굴이 눈앞에 딱 있으면 느낌이 쫙 오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날 밤 김정은이 우리 거 물었다며. 사실 아까 우주를 따라왔던 정원. 우주야, 난 내일 하러 왔는데 왜 끼어들어서 망치냐고. 우주 너가 한다는 프로그램 내가 관심이 있어. 온우주 구남친 말고 방송인 김정원으로. 우주는 그런 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빨리게. 한편 며칠 후 안녕하셨어요 팀장님. 저 오늘부로 복귀했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팀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한데요. 야, 뻔뻔하다. 그 사표를 써야 되는 애들은 보통 사표를 안 쓴다. 그때 좋았습니다. 인기 아나운서가 오자 환대하는 팀원들. 야, 들어온 거야? 예, 뭐 해외 파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기백은 거의 투명인간이었죠. 이에 혼자 식당에 내려온 기백. 출근을 하네. 이제 거의 환청까지 들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송기백 씨. 구세주처럼 나타난 우주. 식은땀 나는데? 그녀는 기백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죠. 응. 그런 우주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기백. 뉴스 하려고 지금껏 참고 버텼어요. 그만큼 뉴스는 간절한 꿈이었는데요. 내가 앞으로 뉴스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그러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우주. 호신술 알죠? 내 몸을 지키는 기술.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센 건 바로 호심술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회식 요약 공고 그랬나? 팀장님이 자기 밑으로 몽땅 다 참석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와 그냥. 그런데 잠시 후 썽 하나. 갑자기 기백을 찾아온 김 팀장. 아, 내가 전화하려다가 있을 것 같아서 왔더니. 이어 김 팀장 얘기를 들은 기백에게 어떤 결의가 비치는데요. 이어 다음날 유난히 파이팅이 넘치는 기백.
역시 내 말대로 힘이 없어도 힘을 내고 있는 거지. 사실 그건 김 팀장 지시로 앵커 오디션을 보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야, 송기배 나와. 하지만 그런 기백을 말리는 친구. 이번 오디션 최 선배로 결정났다고 소문 다 났어. 그나마 아나운서실에서 억지로 머릿수 맞춘다고 신입들 몇 들러리 세운 거래. 그래도 기백은 일단 해볼 생각이었는데요. 김 팀장한테 호구라도 잡혀야 나는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자리에 앉은 기백. 저번에 그 좋은 뉴스 가 이거? 아이고 내가 그때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진짜.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재채기를 한 기백의 눈빛이 달라지죠. 자, 준비 다 되셨죠? 준비 안 됐으면 기다려줄 겁니까? 알고 보니 팩폭 스위치가 켜진 것이었는데요. 자, 준비. 그런 기백을 자극하는 스텝의 말들. 야 아무리 그래도 송기백 쟤는 누가 불러다 놓은 거야? 격 떨어진다. 정말. 누가 그럴수록 팩폭 본능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지는데 3번. 그 순간 잠시만요. 어느새 와 있었던 우주가 다가오죠. 심술 기억하죠? 지켜요. 여기서 기백 씨 지킬 사람 기백 씨밖에 없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스위치가 꺼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백. 뭐 나쁘지 않네 뭐. 그럼에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근데 왜 최내정이야? 해외 파견 나가 있던 애를 갑자기? 최내정이가 또 팬덤이 장난 아니고 결국 다 비즈니스야. 광고든 시청률이든 일단 팔려야 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백은 나에게 뉴스는 온통 거짓말뿐인 내 삶에서 유일한 진짜. 처음 거짓말을 배웠던 때를 떠올리는데요. 두꺼봐 그때 몰래 울고 있었던 엄마. 너희 집 지어줄 때 그건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두꺼비 집 2번만 더 할까? 아저씨들 가면 아빠가 데리러 오실 거야. 이어 기백에게 당부를 했던 엄마. 무서운 아저씨들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돼. 혹시라도 마주치면 엄마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해야 돼. 거짓말은 나쁜 거랬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지켜주려고 하는 거짓말은 안 나쁜 거야. 그렇게 기백은 거짓말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할 수 있지? 때로는 침묵으로, 너 그 쪽집게 과외한다는 거 진짜야? 이 새끼 절대 말 안 해줘. 학원도 몰래 다니는 듯. 때로는 반쪽짜리 진실로 너희 동네 살아? 어디? 저기 삽니다. 거짓의 성을 쌓아왔던 기백. 뭔가 여유가 좀 다르다 했다. 뉴스는 그런 기백이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여기선 거짓말 안 해도 돼. 아니, 해선 안 돼. 그렇게 첫 마음을 떠올린 기백은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실, 공정, 정의 이것만이 뉴스를 존재하게 하는 가치라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오늘 제가 썩을 대로 썩고 부패에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 스튜디오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나 오늘 내 마음, 내 꿈 둘 다 지켰어요. 한편 그런 기백의 프리 선언을 보고 돌아온 우주. 사실 그녀에게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국장님에게 간식을 대접하려 했던 우주.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바쁘셔. 하지만 온 작가한테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때 국장은 한창 우주흉을 보고 있었죠. 온 작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작가가 언제 컨디션 따져 일하나? 물 들어오는데. 이에 우주는 막내들을 찾아가지만 아 진짜 멋있어요 하영 선배. 여기도 우주의 자리는 없어 보였는데요. 우주 선배도 빡세게 일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보면 효율이 조금 차이가 나지. 그렇게 간식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우주는 결국 간식을 그대로 든 채 퇴근을 해야 했죠. 깜짝이야. 그런 우주 앞에 나타난 기백. 온 작가 여기 왜? 알고 보니 기백이 옮긴 집이 우준의 집 위층이었던 건데요. 주인집 따님이 온 작가? 살던 집은 어쩌고요? 그 으리으리한 엄청 좋은 집. 내 집 아니에요. 주재현 나가 있는 친한 형 집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작스럽게 이웃 사촌이 되죠. 괜찮아요. 나 누가 그렇게 요란하게 그만두는 건 처음 봐서. 이어 우주는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는데요. 멋있었어요. 처음 보는 멋진 태서였다고요. 그때 기백의 눈에 들어온 간식 봉투. 망인 것 같은데? 버릴 건데 이보다 쓰레기통이었어. 그 말에 기백은 기꺼이 간식의 주인이 되어주죠. 맛있네.
찌그러지고 망가졌지만 맛과 향은 본연의 것 그대로네요. 쓰레기가 아니라 아직은 빵이라는 소리죠. 그건 사실 우주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난 온 작가 괜찮냐고 안 물을게요. 나중에 온 작가가 안 괜찮다고 하면 그때 빵 한번 사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린 우주. 그 덕에 다음날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데 너가 부러지면 젓가락을 가져와서라도 젓는 거지. 그녀가 지금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정헌과 일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메인 출연자가 섭외됐으니까 제작이나 편성은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정헌. 우리 8년 만이잖아. 그러자 우주가 차갑게 대꾸하는데요. 저 일하러 온 거예요. 아니 나 재밌다고 좋다고 할 때 언제고. 그거 성격 아니잖아요. 잘 만든 갑옷이지. 그렇게 오늘의 만남도 살얼음으로 끝나버리죠. 내가 그때 거짓말했던 거 그거 한마디만 더 하면 나 김정은이고 뭐고 다 깨부셔. 한편 그 시각 오래전 퇴사한 선배를 찾아간 기백. 혁진이 형 만나러 간다면서 앵콜을 왜 이런 데서 찾아? 그때 선배는 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너무 신나셨다. 무릎 아파. 무릎 아끼셔야지. 흐리 선언 때만 해도 기백의 롤모델이었던 선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요. 나 나가면 정원 뉴스는 송기백 아나운서가 하면 되겠네. 저도 형처럼 뉴스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기백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겨울 비수기 때 안 죽고 버티려면 봄, 여름, 가을은 가리고 쓸개고 다 빼놓고 살아. 그런 선배에게 못내 실망을 한 기백.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그래도 선배는 기백에게 용기를 주려 하는데 너 회사 그만뒀다며. 어깨 딱 펴고 목소리는 항상 도레미파 술. 그러더니 용돈까지 쥐어줍니다. 자, 받아. 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던 기백은 마찬가지로 표정이 어두운 우주를 마주치죠. 한 동네 사니까 자주 보네요. 그런데 그때 우주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기백. 방금 위험했어요. 알겠으니까 이거 놔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심쿵의 순간을 맞이하죠. 이어 어색하게 길을 가던 우주는 기백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김에 오늘도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한때 나의 롤모델이었던 사람의 추락을 본 기분인 건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 표정이 추락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서. 그 말에 우주가 떡볶이를 권하죠. 머리 복잡하고 마음 눅눅할 땐 매운 걸 먹으면 나아져요. 내 소중한 첫 끼를 나눠주는 중이니까 맛있게 먹어요. 이 시간에 첫 끼를 먹어요? 바빴어요. 나도 회사 다닐 때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밥 먹을 기분도 아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짓말이 바빠서였는데. 그렇게 기백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우주. 나 요새 1분 1초도 빠짐없이 쪽팔리느라 바빠요. 기백은 그런 우주에게 수첩을 하나 건네죠. 재미없고 뻔하고 한심할 때 나도 가끔 꺼내보던 거라. 빌려줄게요. 그리고 다음날 윤지호 아나운서 소개요. 운 좋게 일자리를 제안받은 기백. 초딩 스피치 과외인데 내가 너니까 특별히 소개한 거야. 그는 일단 뭐든 해보기로 하는데요. 송기백 헛소리 입 닥치고 마스크. 안 되면 천장 봐, 딴 생각해봐. 욕할 거면 차라리 울어버려 돈 생각. 다 안 되면 도망쳐. 오케이.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지요. 말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버릇없기만 구는 아이. 브라이어. 그러더니 기백에게 담요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찾았다. 기백은 자신의 팩폭 스위치를 찾아내죠. 재채기라면 저는 탈옥제.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솔직한 인간이 된다고요. 분명해요. 그 스위치는 다름 아닌 재채기였는데요. 스위치 켜졌다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끄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그걸 몰라요. 끄는 방법을. 한편 그날 저녁 뭔가 부족한데. 자신의 기획이 조금 아쉬운 우주. 뭐 재밌는 거 없나? 이에 그녀는 기백이 준 수첩을 열어보는데요.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고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며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그럼 난 거짓말을 하면 되겠네. 그때 우주의 눈에 들어온 한 줄의 문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내가 절대 안 할 것을 찾아라.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 그 말에 우주는 다름 아닌 기백을 떠올리죠.
송기배. 같은 시각 사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송기백 씨 내에 각인될 만한 강렬했던 무언가를.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기백은 괜찮으세요? 우주와의 순간을 떠올리는데요. 지켜요. 온우주. 그렇게 온오프 스위치를 모두 찾아낸 기백. 그는 당장 우주를 만나려 하는데 그때 우주 역시 기백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던 두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이거요, 이거. 기백 씨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요, 온 작가였다고요. 노래는? 잘하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주의 손을 잡는 기백. 그러더니 자신의 심장에 올려놓습니다. 꺼졌네요. 스위치. 하지만 두 사람의 썸 스위치는 켜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해봐요. 과연 두 사람은 이 답없는 사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원한 팩폭이 곁들여진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비밀은 없어 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비밀은 없어 3,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노필터 팩폭 증상에 괴로워하던 기백이 끝내 프리를 선언하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더불어 우주가 그런 기백을 예능의 세계로 인도할 것 같은데요. 평생 이미지 메이킹에 힘쓰며 살아왔던 기백이 우주를 만나 예능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웰메이드 로코, 비밀은 없어, 연기에 비주얼까지 찰떡인 두 주인공의 신작 예능 제작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비밀은 없어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